2021년 전기차 팔아먹기 세계대전이 시작된 건 다들 아시죠? 제가 조사해본 결과 올해 국내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차는 대략 40여 종씩이나 되는데요. 그럼 과연 이 중에 누가 대박이 나고 누가 쪽박이 날 것인지 저랑 같이 예측해보시죠. 눈 깜짝할 사이 성큼 다가온 전기차 시대. 어느덧 2억을 넘나드는 벤츠 EQS를 필두로 1억이 넘는 전기차만 꼽아봐도 10손가락이 모자랄 만큼 수두룩 빽빽이네요. 상황이 이러니 환경부가 꺼내든 보조금 상한제가 막판의 막판까지 변경의 변경을 거치며 국내 브랜드가 저도 못 먹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놓고 떠먹여주는 방향으로 최종 정리된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일자리와 수출 경쟁력에 민감한 정부 입장에서 팔이 국내 브랜드로 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미지 관리가 허술했던 기업이 자국민에게 욕먹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지원금은 빨아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지원금 100% 마지노선인 6천만원에서 5천만원 구간의 경쟁이 역시 가장 치열한데요. 민트 컨셉트카의 양산형으로 하반기 출시 예상되는 제네시스 JW가 시작 가격이 6천만원은 거뜬히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제 조사 결과에서는 아마도 보조금 100%를 못 받는 경계선이 JW가 될 것 같네요. 이어서 현재까지 판매가가 딱 6천만원에 시작하던 전기차인 BMW i3는 이제는 소비자 눈에서 많이 벗어난지라 할인을 1,400만원 가까이 해주고 있다지만 보조금을 다 빤다고 쳐도 짧은 주행거리 쉴드가 불가능해 보이네요. 이럴 바에는 M2 외관의 펀드라이빙 전기차로 바꾸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하루에 10만 대를 팔았다는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 보조금을 100% 땡기려면 숨막히는 할인이 필요해서 어려울 것 같았지만 모델3와 공유 부품도 많고 설계를 단순화한 최신 공정 덕분에 2월 초 기사에 대폭 가격 인하 소식이 나온 걸 보니 롱레인지 모델 정도는 어지간하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국내에서 또한 상당한 히트도 기록할 것 같네요. 거기다가 테슬라의 또 다른 기대작 사이버트럭 라인업 중에 듀얼 모터 올휠 드라이브 모델이 올해 후반부터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혹여나 이 차도 공격적으로 할인을 한다면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어 보여요. 테슬라가 아니어도 한국 소비자를 유혹할 만한 수입 전기차로 벤츠 EQ의 따끈한 신차 EQA도 있습니다. 조촐한 배터리 용량과 나쁘지 않은 주행거리, 쓸만한 주행성에 삼각별 감성 가득한 인테리어, 거기다 보조금까지 빨아먹는다니 구미가 확 당기지 않으시나요? 출시 가격은 46,000달러로 원화로 단순 환산 시 5,040만원이며 국내에서도 6천만원 안으로 무난히 진입하면서 조촐한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과 헤리티지로 승부를 걸며 수입 전기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런 EQA가 정조준한 건 아마도 전년도 전기차 챔피언 테슬라 모델 3일 것 같은데요. 진화하는 통합 OS와 자율주행, 거기에 단점이던 단차도 맞아가고 있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인기차이지만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상하위 트림의 중간을 지나가면서 인기 있는 롱레인지의 가격을 500만원가량 깎아주고 굳히기로 들어올진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힘들겠죠. 다음은 올해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아이오닉 5입니다. 한국 내수 시장을 사수해야 하는 현기차 입장에서 쪼그라드는 내연기관에서 방어를 성공한다고 해도 떠오르는 전기차 시장에서 밀린다면 미래에는 부동산업과 로봇 시장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만큼 2021년은 현대에게 유럽 시장 공략과 한국 내수 시장 방어의 장기적 변곡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현대가 뼈를 깎아서라도 어지간히 탈만한 밸류 모델이 5,999만원 안으로 들어올 것 같다고 짐작하고요. 리막의 지원 사격 덕분에 성능 수치는 나무랄 곳이 없지만 보통 새로운 건 기아에서 먼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현대가 이 GMP를 먼저 들고 나오는 점에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나 치명적인 결함이 터지면 굉장히 난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공산품이 100% 완벽하긴 어렵지만
이번에야말로 사후 대처에서 신뢰가 깨지면 어차피 문제까지 있을 거면 테슬라라는 여론에 내수시장 입지가 장기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있을 때 잘해. 다음은 기아 CV 이매진 바이 기아입니다. 가격은 아이오닉과 비슷하겠지만 단순한 껍질가리는 아닐 것 같고요. 아이오닉 5가 무난무난한 범용 맛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아는 주행거리를 조금 깎아먹더라도 좀 더 도발적인 디자인의 스포티한 차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이왕 하는 거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으면 존재감 없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차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는 쉐보레 볼트 EUV입니다. 특출난 주행거리나 확실한 가성비는 없을 것 같지만 기존의 볼트 EV보다는 조금 더 커진 차체와 GM의 자율주행 기능인 슈퍼크루즈 적용 등 여러모로 빠지는 구석이 없는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네요. 국내에 들어올진 불분명하지만 5천만원 선에서 혼다 2도 있는데요. 도요타에서 올해 관공서 판매 목표로 준비 중인 전기차에 비하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이지만 이 가격에 이 주행거리는 디자인만 믿는다 뭐 그런 느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판에 끼워주고 싶은 쌍용의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개발도 출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코란도의 플랫폼에 2.5세대 자율주행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2024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전기차 시장에 관심도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 예전에는 가솔린 터보 코란도보다 잘 나가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이모션의 재원은 그런 차는 아닌 것 같고요. 아이오닉 5와 경쟁하기는 버거울 수 있어 보이며 한 체급 낮춰서 니로 EV나 코나 일렉트릭과 경쟁하자니 2022년부터 사이버트럭 최하위 트림인 단일 모터 후륜 모델이 생산되면서 4,600~700만원대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이는 만큼 쌍용에 그동안 없었던 절묘한 묘수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 보신 것처럼 6천만원 미만 전기차 시장은 막강한 신차 폭격 속에 엄청난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은근히 살만한 차 많은 5천에서 1,000만원까지 2021년 전기차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젠틀하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See you!